안산환경재단은 20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환경전문기관으로 마을 주민, 기업인,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녹색 생활실천 사업, 환경교육 사업, 안산 갈대습지 수탁관리 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박현규 대표이사 취임 이후 안산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3년에는 새로운 추진 전략에 따라 안산 시민들의 환경 복지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실천 사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적인 화두가 산소 중립이다 보니까 산소주와 관련된 실천적인 사업들 하는 것들, 전략을 만들고 또 정책을 제안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대표님 오셔서 많은 내용들을 검토하셨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책에 제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시는 과정들을 지난 5개월 동안 하셨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이사와 함께 그거의 구체적인 사업들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금 연말에 만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으실까요? 재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관련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시아오 관련된 연대 사업들을 좀 구상하는 겁니다. 시아오는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 그다음에 화성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모두가 시아오와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아오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사업들은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공동의 사업을 만들어서 공동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산의 환경재단과 같은 곳들이 시흥, 안산시에도, 화성시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는 화성시 환경재단, 또 시흥시 같은 거는 시호 에코센터가 있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시화호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각 기관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런 연대체의 필요성을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안산시, 화성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흥시의 기관들, 또 환경정책과 공무원들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 12월 달에는 또 그분들이 모여서 새롭게 지금 선진지 견학들도 할 계획이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된다면 또 행정부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제 도시숲과 관련돼서도 도시숲 연대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화두인 하나가 쓰레기 제로가 지금 지역적인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제로를 위한 지역에서의 마을 일자리 만드는 사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왜 재단이 왜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니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공익성이 있는 마을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정원 만들기라든지 환경 정화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마을에서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좀 주민들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의 수익도 좀 발생하게 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환경적인 사업, 가치를 지닌 사업들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은 쓰레기를, 특히나 재활용 쓰레기들, 최근 들어서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플라스틱들을 없애는, 그다음에 자원화시키는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시흥이라든지 성남시, 또 광명시 등에서도 지금 자원화된, 회수된 그 쓰레기들을 새롭게 이제 상세 분리하고 이걸 가공해서 수익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을은 마을 주민이 관리해야 되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재단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단에서 한 사업 중에서 뭐 따로 변화가 있던 사업은 없었나요? 재단이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강사로서 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로서 양성된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갈대습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강사분들께서 스스로가 교환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다고 재단한테 제안하면 또 재단은 그걸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적인 측면, 또 그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생각이고요. 재단이 지금까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에너지 관련된 사업 중에서도 내년에는 안산시가 탄소 중립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제 기관을 좀 설치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재단이 그것을 맡아서 안산시의 탄소 중립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와 함께 지원하고 또 추진하는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이 예전부터 좀 에너지 관련 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내년도 사업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도 법에서 정한 내용들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더 나가서 또 한 가지 재단이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 측면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민간 정책 워킹 그룹을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소와 관련된 지금 지역 모임들도 지금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좀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워킹 그룹을 한번 운영하는 것이 지금 내년도 2023년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께서 환경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또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또 불편한 점을 참아가는 성숙한 시민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후변화 실천에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